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개전하고야 말았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어떤 전력으로 진공을 할 것이며 또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이 작전 계획들을 또 전황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유튜브가 원래는 뭐 전쟁 이런 것들을 못 다루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허용한다면 허용하는 대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성 언론들은 해외 유수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그 기사를 바탕으로만 하지만 저는 현지에 있는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 지역에 있는 SNS에 올라오는 이런 현장 사진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쩌면 기존 언론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께 정확한 사실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신의균의 쿠팡TV 또 이 채널이죠. 신의균의 군사TV 계속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국 대선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같이 알아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자,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와 러시아 외교 장관 회담이 결렬되었죠. 우크라이나는 전시체제로 들어가고 전쟁이 났습니다. 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 러시아는 외교에 대한 전면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시점에서 그들과 회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24일로 예정되었던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우리 동맹, 우방 국가들도 이에 동의했다. 자, 이건 뭐 이미 보셨던 내용인데 이만큼 이제는 외교는 끝났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러시아는 외교로 뭘 요구를 했냐? 지금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배치한 이지스 어쇼 뒤로 빼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나토에 절대 넣지 않는 거 보장하고 그리고 지금 이 동유럽 과거 동유럽이었던 이 공산권이었던 그 국가에 배치된 나토 군대 철수시켜. 이게 러시아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나토는 그걸 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들어줄 수 없다. 근데 그렇게 해. 그럼 이제 할 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 우리 만날 필요 없다. 라고 딱 한 다음에 바로 그냥 때린 겁니다.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군사행동을 승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페이크였다라는 겁니다. 왜냐? 동부 지역뿐만 아니고 제가 어제 시큐리티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직후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공격이 나온다라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부 지역뿐만 아니고 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그 멘트는 페이크였다. 자, 그래서 수도 키예프에 대해서 이렇게 포격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5시 40분, 새벽 5시 40분의 키예프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거대한 화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한 방 맞고 그게 유폭이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한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가 24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개시했다. 평화롭던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포탄이 떨어지고 있다. 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전면전을 개시했다고 했어요. 동부 지역에 대한 지역 어떤 그 국지전 이게 아니고 전면전. 그러면서 여러 도시들에게 포탄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도에도 이렇게 포탄 떨어진다. 이 키예프는 벨라루스 국경에서 한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도 아니죠. 물론 뭐 이 벨라루스 지역에 벨라루스는 거의 러시아의 위성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엄청난 병력을 들이밀었고 그 병력들이 지금 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만 있냐? 아니죠. 하르키우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국경 지역인데 여기는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북동쪽에 있어요. 과거 2차 대전에서 사상 최대의 기갑전이 벌어졌던 쿠르스크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르키우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미사일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한 뭐 300mm 다련장 로켓 스메르치 이거 다련장 로켓의 탄원이 아니니까라고 생각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 북부 지역의 키예프 그리고 북동부 지역의 하르키우 이런 대도시에 무자비하게 지금 포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바스에 대한 군사작전 이거는 기만전 페이크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그리고 나토는 어떻게 할까요? 도와줄 것이냐 아니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직접적으로 개입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미국 항모 지금 지중해에 배치되어 있는 유일한 항모가 해리 S. 트루먼 항모 전단인데 그 항모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즉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08시 20분 위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아드리아해에 있는데 이탈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앞에 있는 과거 유고 연방이죠. 몬테니그로, 크로아티아 이 지역 앞에 지금 있습니다. 원래 여기보다 조금 북쪽에 크로아티아에 있었는데 조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러면 계속 내려올 것이냐? 아닙니다. 사진 보니까 이 해리 S. 트루먼 항모의 함수가 북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즉 내려왔다가 러시아가 포탄 쏘니까 안 되겠다. 괜히 오해받지 말자 하고는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말은 미국의 항모 전단은 결코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 또 이 함수를 북쪽으로 돌려서 아드리아의 깊숙한 곳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러시아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니들하고 직접 총을 맞댈 생각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사 표현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해리 S. 트루먼 항모 전단이야말로 미국이 또 나토가 이 유럽에 존재하는 모든 군사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군사력인데 이걸 지금 오히려 도망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F-35를 전진 배치했다. 아파치 공격 헬기들을 전진 배치했다. 자, 이런 건데 이것도 다 사실은 뭐 뻥이에요. 어떤 뻥이냐? 자, CNN이 이런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죠?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추가 공격에 대비해서 동부 유럽에 F-35A 전투기 8대와 AH-64D 아파치 공격기기 32대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라고 미국 CNN이 보도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냐? 여기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에 스팽달렘 공군기지가 있고 또 람스타인 공군기지가 있어요. 이 람스타인 기지에 아파치 32대가 배치되어 있었고 또 여기 스팽달렘 기지에 F-35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F-35는 2월 초에 이 스팽달렘에 왔어요. 원래 이 스팽달렘에 F-16들이 있었는데 이 F-16들이 폴란드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팽달렘 기지가 비어 있었는데 여기에 F-35 8대가 왔고 그리고 람스타인 기지에 있는 이 아파치를 폴란드로 전진 배치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나토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지금 동남쪽 이 우크라이나 여기서 벌어졌는데 전력 배치는 지금 동북쪽으로 갔죠. 동북쪽으로. 이건 뭐냐? 직접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래서 여기 이 F-35는 어디 갔냐면 에스토니아로 갔습니다. 발트 3국 중에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발트 3국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이 국가가 에스토니아 아니겠습니까? 이 에스토니아로 F-35 8대를 보냈고 폴란드로 아파치를 보냈는데 이건 뭐냐? 폴란드를 지켜주기 위해서 폴란드에 대한 안보 위협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폴란드로 배치시켜줬고 이 발트 3국에 대한 이런 안보 공약으로 여기가 간 거지 이게 무슨 뭐 러시아 때리기 위해서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지금 온 거에 대해서 뭐 러시아가 이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뭐 하니까 분명히 밝히는데 이건 방어적 성격이다. 우리는 절대 러시아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 F-35 겨우 8대 가지고 러시아 공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발트 3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 3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폴란드 걱정하지 마라. 이거지. 우크라이나를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건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뭐 미국이 이렇게 움직여서 도와준다. 천만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고 또 이 에스토니아 가는 거 이것도 원래 이 발트 3국이 공군력이 전혀 없어요. 공군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나토의 기존 국가들이 여기에 전투기를 각출해서 계속 교대로 이 지역에 전진 배치시켜서 여기서 초계를 돌아줍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유로파이터들이 여기 배치가 되어서 초계를 돌았어요. 그 유로파이터하고 교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로파이터가 있는데 추가로 F-35가 간 게 아니고
영국의 유로파이터들이 이 지역에서 초계 임무를 띄워주고 이제 걔들이 빠지고 정비하러 휴식하고 정비하러 빠져야 되니까 그 다음 교대로 미국의 F-35가 들어간 거지 무슨 모스크바를 압박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방 세계 제재한다 어쩌다 저쩌다 하니까 이걸 러시아는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니들 말이야 이제 멋진 신세계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 아시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과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 이해님하고 그리고는 이 메드베데프를 거의 꼭두가시죠. 기업인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대통령 한번 주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영구 집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 운운하는데 분명히 알아두라. 이제 유럽은 곧 가스 1,000 입방미터를 2,000유로에 사야 하는 멋진 신세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가스값이 많이 올랐어요. 천연가스값이. 왜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해주는 그 공급처인데 여기가 지금 전쟁 임박해 있고 하다 보니까 가스값이 계속 올랐죠. 그래서 현재 1,000 입방미터당 한 600유로 하는데 이게 니들 말이야 우리한테 제재한다고 해봐. 앞으로 제재하면 지금보다 3배 이상 오른 한 2,000유로에 사야 될 거야. 그런 세계 올 거야. 니들 견딜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 아무리 입으로 털어봐야 우리 어떻게 못해. 우리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는 한 니들은 우리를 어떻게 못해. 지금 이 말인 겁니다. 신세계에 진입할 것. 야, 정말 무서운 말인데요. 자, 그러면은 결국 푸틴의 목적은 돈바스까지가 아니었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이 지역만 러시아가 먹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우크라이나는 봐준다. 이거 아닐까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우크라이나 전체 다 먹는다는 겁니다. 북부 전역의 대대적인 포격전이 발생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벨라루스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바로 국경지역에서 찍힌 사진인데 이게 BM-27이라고 하는 240mm 다연장 로켓입니다. 이게 지금 급하게 이동하고 있는 사진을 어떤 시민이 승용차에서 운전석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240mm 다연장 로켓이 바로 국경지역,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국경선이죠. 여기 배치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 사거리 한 80km 되는데 바로 그냥 우크라이나 내륙에 때리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만 있냐? 또 이건 뭐냐? 여기 지금 뭐가 쫙 올라가고 있죠. 대규모로. 이게 다연장 로켓, 북한 말로는 방사포, 우리 말로는 다연장 로켓이 그냥 대규모로 쏘아지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게 스메르치 300mm 다연장 로켓, 북한 말로는 방사포, 300mm 방사포가 대규모로 사격을 해서 하르키우를 쏘는 거예요. 그 사진을 현지 러시아인들이 찍어서 SNS에 올린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만 있냐? 아니죠. 러시아발 전면적인 이런 어떤 그 전쟁 기반 작전에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의 여러 정부 기관들과 은행들이 대규모 분산 서비스 거부, 즉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본격적인 침공에 앞서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적의 사회 기관망을 마비시키고 통신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명령체계를 무너뜨리고 통신이 계속되면 국가 명령체계가 유지되니까 그래서 지금 방송국 폭격하고 해서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국에 안테나가 있으니까 이 국민들에게 뭔가 명령이 전파되고 안내가 전파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송국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됐다. 이 말은 전면 전을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사관은 무슨 카톡방 보세요. 페이스북 보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분산 디도스 공격 시작되고 방송국 때리고 하는 마당에 무슨 카톡을 봅니까? 가서 데리고 와야죠. 이미 다른 대사관, 다른 나라 대사관 다 철수하고 남아있던 국내 자기네들 내국인들 전부 철수시키고 하는 마당에 우리는 그냥 단톡방 계속 유지하세요. 유지가 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무능력하고 또 어쩌면 아주 책임지지 않는 자들만 여기에 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능력의 극치가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쫄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완전히 그냥 내팽개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빠져나올 수 있냐?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항공 사진인데요. 항공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뭐 밑에 조그만 부분에 있는데 노란 거 하는 비행기 하나 있죠. 여기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여기는 비행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항공기들이 날아다니는 ADS-B 촬영한 사진인데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전부 우크라이나 전역의 공역 통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키예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면은 도로를 통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나올 수 있냐? 다 통제될 건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열압력탄 장착한 토스1 브라티노 그리고 터미네이터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 열압력탄 한 방 쏘면 수백 미터가 그냥 화염에 불타버려요. 여기에 뭐 한국인이 있다, 뭐 일본인이 있다 모릅니다. 그냥 쏘면은 수백 미터가 그냥 완전히 화염 속으로 진공 속으로 빨려 들었다가 바로 그냥 폭발 화염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소멸돼 버려. 소멸. 그런 무기를 지금 가지고 왔다라고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대사관에 있는 국정원 요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 대사관에 있는 군인 그 무관도 있을 것인데 뭐 했냐 이겁니다. 이렇게 그냥 실내에서 대한민국에 앉아서 SNS로만 사진 분석하고 해가지고 유튜브 내보내는 저도 아는데 니들은 도대체 거기 가서 뭐 했냐 이겁니다. 정말 한심한 자들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 지금 60여 명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니 뭐 그 중에서도 30명은 남아있겠다 그러고 또 한 10명은 뭐 이번 주 상황 보고 한번 다음 주에 나갈까 생각 중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 갈까 나중에 추세 보고 하겠다. 이러고 있으면 지금 상태 위험하다. 빨리 나가야 된다. 라고 데리고 나와야 되죠. 정말 한심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배치되어 있는 전력들을 보면 이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이 지역만 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전역에 지금 어마어마한 전력이 직결돼서 양 사방에서 쇄도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루한스크에서 국경 6km 지점에 러시아군의 기갑부대가 이렇게 집결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규모 포격이 시작되었죠. 과거 소련부터 시작된 공산권의 이 전투 개념은 이렇습니다. 일단 대규모 포격을 합니다. 이걸 이제 공격준비 사격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일단 때려서 적의 통신망, 방어망, 방공무기 이런 것들 전부 제압을 하고 여기에서 방어가 흐트러지는 쪽으로 대규모 기동부대를 집어넣어요. 기동부대를 집어넣고 쫙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걸 이제 첨입이라고 합니다. 첨입, 돌파. 그래서 벌립니다. 그리고는 포위 섬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방어망을 일단 포격을 통해서 때리고 그 다음에 이런 대규모 기동부대를 집어넣고 그리고는 확장시켜 가지고 가두어서 그 뒤에 섬멸하고 이런 작전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거는 뭐 사관학교를 나오지 않는 저도 알고 있고 뭐 그냥 전 세계 군사적 소양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다 아는 그런 사실이에요. 러시아는 이렇게 싸운다. 중국도 이렇게 싸운다. 북한도 이렇게 싸운다. 공산권은 이렇게 싸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규모 기갑부대가 뭐 러시아인이 찍어서 지금 올린 거예요. 이렇게 국경에 배치가 되어 있다. 즉 이제는 밀고 들어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우크라이나인데 이게 뭐 산악 비슷한 것도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산악은 비교도 안 되고 완전히 그냥 구릉이에요. 다 평원입니다. 평원. 대도시들이 키예프, 하르키우 그리고 제일 큰 항구 도시인 오데사 이렇게 있어요. 오데사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미 그 발트 함대와 북방 함대에서 상륙 함들이 증원되어서 세바스토폴, 크림반도로 갔고 그게 또 출항을 했죠. 제가 출항했다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사방에서 오데사와 키예프, 하르키우를 점령하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총을 들었어요. 저는 또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정부가 젤렌스키 정부가 완전히 초보고 또 어쩌면 그들이 초보를 넘어서 아주 그 저질인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총을 나눠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체첸 전쟁처럼 벌어지는 겁니다. 러시아는 1994년도 체첸 전쟁에서 시가전 하다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죠. 시민 군들에게. 그래서 다시 4년 후에 98년도에 다시 때립니다. 이때는 그냥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에 어마어마한 포격을 해서 완전히 그냥 도시의 건물을 소멸시켜버려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산악이 많기 때문에 그 산악에 숨어서 계속 저항을 했죠. 그런데 여기는 산악이 없으니까 도시에 있는 아파트, 빌딩, 이게 이제 산이라고 보면 거기에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체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건물들을 완전히 그냥 평탄화 소멸시키고 도시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비무장 상태로 있으면 이건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공격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전범을 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총을 들고 있지 않고 군인들이 싸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국민들에게 총을 나눠줬어요. 총을 나눠주면 비전투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비전투원을 공격해서 살상을 하면 그 군인과 부대는 전범이 되는데, 이렇게 총을 들고 있으면 전투원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전투원이기 때문에 살상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토스온 브라티노 같은 이 열압약탄 확 쏴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엔에서 들어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니들이 이 열압약탄을 쏴서 다 죽였어. 이 나쁜 놈들. 라고 했을 때, 이 봐. 시체 옆에 봐. 총들이 다 있잖아. 이건 비전투원이 아니고 민간인이라고 볼 수 없어. 다 전투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전쟁 이기기 위해서 쏘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어쩌면 이 초보 정권들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사라질 위기의 우크라이나입니다. 불과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키예프로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마치 촛불 시위하듯이 평화가 중요해, 평화가 중요해 이러고 있었습니다. 아니, 촛불 들고 있다고 북한이 가만 놔둡니까? 아닙니다. 촛불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촛불이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리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선동꾼한테 넘어갔죠. 이게 이민의 종이라는 시트콤의 시즌2에서 이제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드라마에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적폐청산하느라고 이런 법 저런 법 만들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안 들어주니까 의회에다가 들어가가지고 우지기관총 막 갈기고 하늘에다 이 천장에다 갈고 너희들 때문에 하고 이제 이렇게 샤우팅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선동당하고 열광해가지고 이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권력 잡고 적폐청산이다, 이런 짓을 해왔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여기에서 책임지지 않는 자들이, 또 책임질 능력도 안 되는 자들이, 오직 거짓말과 선동만 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완전히 3년 만에 말아먹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만 될까요? 저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어쩌면 이런 선동꾼들에게 귀가 얇아서 국민들이 계속 넘어간다면 이런 정말 비참한 표정을 짓는 날이 멀지 않아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유튜브에서 허용한다면 제가 계속 전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그리고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